자, 안녕하세요. 우주 시작과 원소의 생성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업할 때 워낙 자세하게 내용 설명했기 때문에 포인트만 딱딱 짚으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우주의 시작, 우주의 탄생 조건이죠.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했던 게 처음에 초고온 상태, 그리고 초고밀도 상태, 그리고 우리 초고압 상태에서 한 점에서 우주가 빅뱅으로 터졌다. 이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빅뱅 우주론이 맞는 내용이었고 왼쪽에 있는 정상 우주론은 잘못된 내용이었는데, 자, 둘 다 일단 공통점 뭐냐면 허블의 법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허블의 법칙, 우주가 팽창한다 이거죠. 둘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기본 이론에 바탕을 두고 두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왼쪽에 일단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 밑에 먼저 채울게요. 주장한 과학자 이름은 호1이었고 빅뱅 우주론은 이 가모프가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특징들, 이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1번의 간단한 유형 문제로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둘 다 우주의 크기는 증가할 겁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인해 보면 빈 공간이 생기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량이 역시 증가하고, 자, 그럼 부피가 증가하는데 질량 역시 증가하니까 밀도는 일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밀도와 온도는 항상 같이 잡아서 외워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도 역시 일정하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빅뱅으로 갈게요. 우주의 질량은 여기서는 질량 보존 법칙을 얘기했죠. 일정하다.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 역시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밀도와 같이 잡아서 공부를 하니까 우주의 온도가 감소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빅뱅 우주론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였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진행했던 겁니다. 자, 밑에 볼게요. 우주 원소의 생성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빈 공간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무거운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일 처음에 빅뱅이 터졌습니다. 빅뱅이 터지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기본 입자, 쿼크죠. 이런 기본 입자에는 우리 쿼크, 전자, 광자 같은 애들이 있고, 쿼크에는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 같이 했었어요. 맞죠? 자,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우리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데, 양성자는 별명이 있어서 양성자의 별명은 수소원자의 핵이다라는 얘기를 진행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자 핵은 정확하게는 헬륨 원자의 핵이라고 해야 되고, 이때가 우주 나이로 3분의 1대죠. 자, 시간이 더 지나서 원자 핵과 전자가 뭉치면서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때의 온도는 다시 나이는 38만 년이죠. 우주 나이로 38만 년일 때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면 전자가 힘을 잃고 원자 핵 주변에 뭉치면서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그래서 온도 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가 계속 감소해야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자, 밑에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한 입자를 쓰시오. 빅뱅 후 가장 먼저 생성되었으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입자들 우리 쿼크 또는 기본 입자다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2번 우주가 팽창하면서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3번 빅뱅 후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핵, 정확하게는 헬륨 원자 핵이다 얘기했고, 우주가 나이 38만 년 됐을 때 온도가 3000 켈빈까지 떨어지게 되면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죠. 됐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시험에 나오겠죠. 증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주 전역을 돌고 있는 우주의 배경이 되는 광자들, 우주 배경 복사죠. 자, 38만 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탄생한 건데, 우주 온도 얼마였다 아까 약 3000 켈빈에 도달했을 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 우주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죠. 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건 원자가 형성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광자가 다른 물질의 상호작용을 받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투명 우주다라고 불러줬어요. 됐죠? 그리고 이때 탄생한 빛을, 광자를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다라고 불러주기로 한 거죠. 자, 우주 배경복사의 특징입니다.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관측이 돼요. 됐죠? 그리고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겠지. 됐네요. 자, 2번 우주 배경복사의 중심은 알 수가 없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의 중심을 알 수 없다 이 얘기죠. 우주의 중심 알 수 없다. 됐죠? 자, 밑에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우리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이렇게 모사이크 처리하듯이 띄엄띄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주의 온도 분포가 대체로 균일한데 완전히 균일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거의 균일하다.
자, 완전히 균일하면 별이나 은하의 탄생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자, 4번입니다. 현재 우주의 온도는 약 2.7켈빈 또는 약 3켈빈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 2.7켈빈짜리 물질에서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해서 현재 우주의 온도가 2.7켈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 이거죠. 자, 밑에 보면 트루팁이 나옵니다. 파장과 에너지의 관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적색 편의와 관련이 있죠. 적색 편의는 웬만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용은 무시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기억합시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다. 자, 색깔 중에 파장이 긴 빛은 붉은색 계열이고요. 붉은색 계열이 그래서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 수소의 질량과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해야 되는데 결국 수소의 질량과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이 비율적으로는 헬륨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자, 스펙트럼은 원소의 지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자, 잠깐 내려가네. 여기 볼게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입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예쁘게 나오는 스펙트럼 우리는 연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자, 검은색 바탕에 특정한 색을 방출해냈으니까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이죠. 마지막 스펙트럼 세 번째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특정 빛을 흡수해서 빼먹으니까 선이 안 나와서 검게 보이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별빛, 그 다음에 고온의 백색광, 백색광원에서 관측할 수 있고, 자,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거죠. 자, 흡수 스펙트럼 어디서 나오네요? 저온의 기체에서 나옵니다. 자, 저온의 기체가 특정한 빛을 흡수할 때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가 저온의 기체로 내려가면서 특정한 에너지 빛을 방출할 때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자료 해석하기 한번 볼게요. 동일한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같은 위치에서 나타난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뱉어냈더니 소고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돼지고기가 나와야 된다. 내가 먹은 걸 그대로 뱉어내니까 동일한 원소 같은 경우에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원소는, 자, 우리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다라고 부르죠. 원소의 지문. 지문이기 때문에 원소가 다르면 원소의 지문인 스펙트럼도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빅뱅의 증거를 확인한 건 뭐냐면 각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했죠. 선폭의 두께를 비교하면 우리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오른쪽 갈게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변환 과정입니다. 자, 우주 초창기에 지금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 1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됐죠? 그리고 자, 우주 나이로 3분이 되었을 때 3분 되었을 때 드디어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3분 이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3분 직전, 3분 이전 정도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빈칸을 채웠는데 학생들이 조금 곤란했을 텐데요. 여기 빈칸이 조금 예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뭘 채워야 될지 고민될 수 있어요. 자, 요거 조금 다르게 적을게요. 자, 첫 번째 칸은 X치고요. 두 번째 칸도 X치입니다. 됐죠? 세 번째, 수소와 헬륨의 이제 개수비와 질량비를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대 1이죠. 둘은 무게가 같기 때문에 얘들 역시 질량비가 1대 1이 나오게 되죠. 자, 뒤에 볼게요. 두 번째 상황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14대 2. 차이를 보면 14대 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7대 1이다를 외워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어차피 첫 번째 상황과 똑같은 거죠. 개수비가 결국 질량비가 되니까 얘도 7대 1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여기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알을 보면 총 12개고 헬륨은 1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질량비는 12개짜리가 질량이 1이고 1개짜리는 질량이 4라서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최종적으로는 3대 1이 된다. 이게 가모프의 주장이었죠. 그리고 이 가모프의 주장을 확인한 게 우리 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선폭의 두께를 가지고 3대 1인 걸 확인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우리 우주에서 사실 우주 전체의 질량비는,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수소가 74%고요. 헬륨이 24%예요. 자, 이걸 조금 러프하게 올려치면 얘는 75%, 얘는 25%니까 대략 3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성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주 탄생 이후 어느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보기를 고르시오. 자,
이제 뭐 여기 3분이 된 시기겠네요. 3분. 뭐 3분 직전이다. 3분이다 해도 되는데 요 상태가 되면서 이제 얘들이 묶일 거니까 그냥 3분이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얘들이 묶이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빅뱅 후 약 3분이 됐을 때다. 정확하게는 약 3분보다 조금 안 됐을 텐데 대략 3분 정도 돼서 이제 7대1 비율이 맞춰지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을 동그라미 할게요. 니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돼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개수비와 3대1이 붙을 수는 없어요. 그게 수소 원자핵을 물어보든 아니면 양성자를 물어보든 질량비가 3대1로 붙어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죠. 됐나요? 틱 볼게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약 7대1이다 돼 있는데 자, 세아래 보면 수소 원자핵 하나랑 우리 헬륨 원자핵 하나의 비율 다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전체 개수비가 12대 1이었고 하나의 질량이 1, 하나의 질량이 4라서 비교하면 3대 1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X라고 봐야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으로 니은 디귿 X 치고 거의 3분 직전이니까 기억을 동그라미 쳐서 우리 이 문제를 맞다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내용을 빠르게 정리했고 우리 복습 잘 해오고요. 다음 시간에 수업하면서 이제 모르는 문제들 질문하고 하면서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잘 받도록 해봅시다. 고생했습니다.